아름답고 화창한 여름날, 애플턴 가족은 파티오에 모였습니다. 가장인 크레이그는 가운을 입고 눈에 검은 붕대를 감은 채 전망대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 다이애나 선이 라운저에서 목욕을 하는 동안 커피를 홀짝였습니다. 놀라운 칵테일과 완벽한 몸매 완벽한 외모 그녀는 그녀의 롱돈을 속눈썹처럼 칭찬했고 그는 그녀의 의붓딸 리사에게 소리를 질렀다. 그물로 나비를 잡으려고 수영장을 뛰어다니던 7살짜리 아이 리사는 달리기를 멈춰라 진정해 5분만이라도 조용히 놀아줄래 버릇없는 아이 그 소녀는 매우 활동적이고 귀여웠고 갈색 곱슬머리와 통통한 볼이 마치 작은 천사처럼 보였고 계모의 애정결핍에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어서 그렇지 않았다. 수영장 가장자리에 떨어진 알록달록한 날개를 가진 아름다운 거대 나비를 꾸짖는 리사도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싶어 수영장 가장자리로 점점 더 다가가다가 갑자기 비틀거리며 머리가 넘어졌습니다. 다이애나 도움이 들리지 않나요? 리사 장담하는데 제가 어디로 가는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 여자는 안락의자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그냥 항의했잖아요. 이 새끼야 내가 조용히 앉으라고 했잖아. 교훈을 줄 것입니다. 소리 지르지 말고 가장자리로 수영하고 올라오세요. 소녀의 울음소리를 들으세요. 가드너 피터는 잔디 깎는 기계를 버리고 수영장으로 달려가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빨리 소녀를 물에서 끌어내었습니다. 리사는 그녀의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겁에 질려 울었어요. 아빠 너무 무서웠어요. 그냥 나비 사진 찍고 싶었어요. 휴대폰도 익사했어요. 괜찮아요. 아가 우리가 새 거 사줄게. 이건 그냥 작은 일이에요. 중요한 건 당신은 살아있고 건강하다고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하지만 좀 더 조심하세요. 더 에지에 가까이 접근하지 마세요. 타일이 매우 미끄러워요. 아빠 그렇게 겁주지 마세요. 다이애나는 화를 냈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약한 사람인지 알아야 합니다. 불순종한 것에 대해 그녀를 처벌했습니다. 그녀는 익사할 뻔하고 값비싼 물건을 망칠 뻔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은 그녀를 망치는 것뿐이고 그녀는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언제 딸을 위한 보물을 찾을 건가요? 나는 그녀를 다룰 수 없습니다. 그녀는 버릇없고 참을 수 없지만 크레이그는 다이애나를 날카롭게 꾸짖었습니다. 나는 그녀를 매우 사랑하며 당신이 나와 함께 있고 싶다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당신의 아이가 있다면 그 아이들은 뛰어다니거나 나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 난 확실히 유모를 찾을 거야. 이미 광고를 냈지만 알다시피 나는 지금 눈이 멀었기 때문에 하기가 매우 어렵다. 다이애나는 자신도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멀리 빨리 물러나 화내지 마세요.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알다시피 하지만 하루 종일 리사에게 얽매일 수는 없어요. 훈련도 받고 피트니스 마사지도 하고 미용실도 있고 이제 게다가 당신의 일과 당신의 딸이 나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니 서둘러 유모를 찾으면 어차피 우리 모두의 삶이 더 편해질 것입니다. 가봐야 해요. 12살에 매니큐어를 받고 2살에 마사지를 받습니다. 사랑합니다. 저를 너무 그리워하지 마세요. 리사는 계모가 갈 예정이어서 기뻤습니다. 떠나서 아버지 옆에 조용히 앉아 작은 손으로 그를 껴안고 있어요. 미안해요. 아빠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다이애나는 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건지 당신은 그걸 눈치채지 못하는 건지 사랑하는 엄마가 그리워요. 너무 많이 그리고 당신 아버지 쪽이 그의 딸을 안아줬어요. 나도 그녀가 그리워요. 내 딸 그녀는 최고였지만 그녀는 지금 천국에 있고 다이애나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당신은 아직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지만 약속해요. 다른 후보자가 곧 올 것이기 때문에 유모를 직접 선택할 것입니다. 소녀는 아버지의 뺨에 뽀뽀를 하고 마당으로 달려가 인형을 가지고 놀았고 크레이그는 고통스러워 눈을 감고 자신의 첫 아내에 대해 회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버네서는 예쁘고 훌륭한 주부였으며 괜찮은 가정 출신이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크레이그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기로 되어 있었지만 2년 전에 그녀는 심각한 유전 질환으로 사망했고 모든 것은 출산 후 처음에는 시력이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그녀의 기억은 그녀의 팔과 다리가 작동을 멈췄고 버네서는 침대에 누워 점차 사라졌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무력한 병자가 되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 무서웠고 크레이그는 말 그대로 무기력하게 울부짖었습니다. 버네서의 장례식이 끝난 후 그녀를 다시 일어서게 할 수 없었던 세상의 약 그들의 딸은 오랫동안 울었고 여전히 그녀의 엄마를 애도했습니다. 크레이그는 또한 자신이 언젠가 사업장에 가는 것 외에는 다른 누구와도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할 때 그는 다이애나가 친구와 함께 앉아 마티니를 마시며 무언가에 대해 유쾌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즈니스 저녁 식사도 춤과 함께 순조롭게 재미로 바뀌었고 이제 그들은 느린 춤을 추고 있었고 크레이그는 젊고 매력적인 몸매와 몸매에 무력했습니다. 아름다움에 대한 맹공격, 그것이 그들의 로맨스가 시작되었고 빠른 결혼식으로 끝났습니다. 다이애너는 빨리 자리를 잡았고 집의 여주인처럼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있게 모든 사람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명령했지만 그녀와 리서는 잘 지내지 못했고 그것은 상호였습니다. 솔직히 크레이그는 리사가 자신과 새 아내를 질투하는 것뿐이며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 것이라고 믿었지만 2년이 지나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계모와 의붓 딸은 공개적으로 싸웠고 최근 2주 전에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운전자 팀은 개인적인 이유로 휴가를 요청했고 크레이그는 그날 직장에서 직접 운전대를 잡아야 했습니다. 한 사업가가 주차장에서 차에 접근하고 있을 때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3명의 도둑이 뒤에서 그를 공격했습니다. 그는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자들은 그의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직접 뿌렸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지나가는 순찰차가 훌리건들을 겁주었지만 눈 화상이 너무 심각해서 크레이그는 거의 실명할 뻔했습니다. 이제 그는 집중 치료를 받는 동안 검은 선글라스나 눈가리개를 착용하고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의사들은 약물 치료가 도움이 되지 않으면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그에게 약간의 희망을 주었지만 여전히 몹시 긴장했습니다. 크레이그는 한동안 사실상 장애가 있었고 집에 머물도록 강요받았습니다. 가장 짜증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업가는 자기가 누구에게 화를 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첨예한 갈등을 오랫동안 겪어본 적이 없었는데 이제는 집에서 파트너들과 전화통화도 하고 온라인 회의도 해야 하고 놀랍게도 아내 다이애나는 회사를 관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재빠르게 사업에 참여하고 푹 빠져들었습니다. 크레이그의 생각은 기분 좋은 목소리에 중단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크레이그 에펠턴입니까? 제 이름은 캐렐입니다. 보모 자리 때문에 왔어요. 12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사업가가 웃지 못했어요. 그의 인터라쿠타를 보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그녀가 유쾌한 어린 소녀라고 판단하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캐렐 당신은 몇 살입니까? 오랫동안 아이들과 일해왔습니까? 이전 직장에서 추천을 받았습니까? 어떤 교육을 받습니까? 나는 단지 내 딸을 매우 사랑하고 그녀의 캐렐 측에 대한 진정한 전문가를 찾고 싶습니다. 그러면 아마도 당신에게 적합하지 않을 것입니다. 추천은 없지만 아이들을 매우 사랑하고 적은 비용으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미 리서를 만났을 때 그녀는 멋진 소녀입니다. 그 순간 그녀를 가르치기 위해 항상 그녀와 함께 있기로 약속합니다. 소녀는 달려와서 그녀의 아버지가 머뭇거리고 찡그린 얼굴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캐릴에게 윙크하며 유쾌하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빠 주스를 마시자. 캐릴, 나는 그녀를 정말 좋아하고 그런데 최근 당신이 내가 직접 애니를 선택하겠다고 말했지요. 당신은 그 남자가 모든 장점을 따져보고 유모치고는 너무 어려서 23살밖에 안 됐어요. 경험도 없고 추천도 전혀 없어요.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목소리는 뭐예요? 목소리가 정말 멋지고 리서는 그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었는데 뭐 괜찮을 것 같아요. 캐렐, 당신은 고용되었지만 시험 기간이 있으므로 지금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수업 일정과 리서의 방에 있는 일과가 있습니다. 게다가 아이를 댄스와 그림 수업에 데려 가야 합니다. 아이와 함께 산책해야 합니다.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잘 먹는지 확인하고 건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제게 보고해야 합니다. 아이가 행복해서 거의 울 뻔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아이는 이것이 정말로 필요했습니다. 고마워요.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그날부터 아주 열심히 노력할 거예요. 캐렐은 에펠턴 팸리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리서는 단지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는 그녀에게 압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비슷했습니다. 캐렐이 리서가 느슨해지기 시작하는 것을 알아차렸거나 불행한 편지를 쓰고 싶지 않다면 그녀는 트릭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경쟁을 조직할 것입니다.
작업을 더 빠르고 더 잘 완료하는 사람은 가장 크고 가장 맛있는 바닐라 아이스를 얻을 것입니다. 크림 그리고 지는 사람은 개인적으로 이틀 동안 오트밀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오트밀이 싫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리사는 캐롤을 능가하고 맛없는 오트밀을 먹지 않으려고 헐떡이며 증오스러운 알파벳 글자를 썼습니다. 크레이그는 그의 딸이 잘 지내고 있는 새로운 유모에 만족했습니다. 학업적으로도 기분이 좋았고 저녁에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녀는 캐렐이 그녀에게 멋진 헤어스타일을 만드는 방법이나 마크라메만 만드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다이애너는 새 유모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리서를 위해 이상한 유모를 선택하라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성급하지만 그녀는 당신보다 당신의 딸을 더 망치게 됩니다. 일종의 양육은 리서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긴장을 풀 것입니다. 소녀는 적어도 화가 나기 전에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지만 이제는 조용히 지내고 캐렐 크레이그에게 갑니다. 웃으며 당신은 누구와도 만족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유모가 없는 것은 나쁘지만 유모가 있는 것도 당신에게 좋지 않습니다. 리사가 무례하다면 당신은 그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거나 너무 나쁘다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아이와 연결될 방법을 찾고 싶지 않은 다이애너는 입술을 오므리고 마지못해 침묵하며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짜증나는 소녀를 나에게서 멀어지게 해주세요. 그녀가 너무 지쳤어요. 맨션에 그랜드 피아노가 있었어요. 크레이그는 과거의 음악가였었고 때로는 향수를 느껴 멜로디를 연주하기도 했지만 캐롤과 리사가 함께 피아노에서 개왈츠를 연주하는 것을 듣고 즐겁게 웃으며 의자에서 떨어질 뻔한 그는 캐롤에게 어떻게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피아노를 쳐요. 기쁘네요. 저도 예전에 음악가였고 다른 걸 연주했어요. 소녀가 얼굴을 붉히며 대답하는 걸 듣고 싶어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고아원에서 좋은 음악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고 나에게 재능이 있다고 말했지만 나는 음악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 멜로디는 내 마음을 감동시켰고 캐렐은 느리고 낭만적인 곡을 연주했고 크레이그는 말 그대로 무감각해졌습니다. 눈물은 기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고 그의 영혼의 모든 것은 그의 오래된 경험으로 인해 뒤집어졌습니다. 캐롤이 끝냈을 때 캐롤은 그녀에게 감사하다고 말하며 이 멜로디를 어디서 배웠는지 말해달라고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반복했습니다. 어디에도 녹음되지 않았고 확실히 제가 이웃을 알고 있던 사람이 쓴 것입니다. 레이첼은 나에게 연주법을 가르쳐 주었다고 답했다. 캐렐 그녀는 연주하는 방법을 들어보면 재능 있는 좋은 여자인데 지금은 그녀의 아들이 쫓겨나고 아무 이유 없이 회사에서 해고당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최선을 다해 그녀를 격려해 주세요. 크레이그의 심장이 뛰고 다리가 약해졌습니다. 그는 자세한 내용을 물었습니다. 이웃은 몇 살입니까? 그 사람의 성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의 아들은 몇 살입니까? 캐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레이첼의 성은 레스니코바입니다. 그녀는 30살 정도입니다. 솔직하게 해달라고는 안 했고 그 아들의 이름은 아담이에요. 그는 9살이에요. 정말 멋진 소년이에요. 똑똑하고 진지해요. 귀 너머에 레이첼이 결혼했는지 아담의 아버지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가 처음으로 그녀에 대해 비극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어요. 지난번 사랑에 실패했던 레이첼은 사립학교 음악교사로 일하며 월급도 잘 받고 열심히 일했는데 감독의 눈에 띈 그는 이미 50이 넘은 결혼을 했고 심지어 손자까지 있으니 계속 괴롭히며 안 그러면 어쩌겠다고 협박했다. 그와 자는 것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는 그녀의 삶을 너무 비참하게 만들어서 그녀는 그에게 기어들어 친밀감을 구걸하곤 했지만 레이첼은 물러설 사람이 아니었고 감독이 뻔뻔스럽게 그의 사무실에서 그녀의 스커트 밑으로 그녀를 더듬기 시작했을 때 그녀는 뺨을 때렸습니다. 그에게 아내에게 가서 경찰에 성명서를 쓰겠다고 협박했는데 그때 늙은 염소가 미쳐버렸고 레이첼이 없을 때 레이첼의 삶을 정말 악몽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녀의 아파트를 너무 조심스럽게 열어서 발각될 수 없었습니다. 담배꽁초와 빈 위스키 병을 사방에 흩뿌리고 레이첼이 학교에서 데려온 아들과 함께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동복지시설과 가짜 증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레이첼은 이 더러운 오물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지 못해서 가져갔습니다. 애덤은 레이첼이 술을 마시고 아들을 돌보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나는 이웃을 자주 방문했습니다. 그녀의 집은 항상 깨끗했습니다. 맹세합니다. 그녀는 담배도 피우지 않았고 생일에는 약간의 와인만 마실 수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충격에 빠졌고 아들을 돌려보내고 자신이 중상모략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모든 당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모두 헛수고로 감독은 그녀를 직장에서 해고하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녀가 알코올 중독자이고 무책임한 엄마였으며 그날 이후로 그녀가 학교에 속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레이첼은 완전히 정신을 잃고 고아원 창문 아래에서 울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평범한 어린 소년이 그곳으로 가는 것이 어떨지 상상해 보세요. 아이들이 그곳에서 잘 먹고 옷을 입는 모습이 TV에서 얼마나 멋진지 보여줄 뿐입니다. 나는 고아였고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악몽입니다. 두 사람 모두에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나는 개인적으로 자신의 정욕 때문에 이웃의 삶을 망친 인맥으로 이 못된 노인의 목을 졸라버릴 것입니다. 크레이그는 자신이 들은 내용에 충격을 받았고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 이미 손상된 눈을 짜증나게 했습니다. 모든 것이 일치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요청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켈을 내일 레이첼을 여기로 데려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녀를 꼭 만나야 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그녀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알다시피 우리는 서로 알고 있었지만 이야기가 길지만 제가 묻는 대로 하십시오. 소녀는 매우 놀랐지만 괜찮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 그녀가 원하면 내일 아침에 같이 가겠다고 말하지만 그 남자는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캐롤이 리사에게 점심을 먹이러 왔을 때 크레이그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고만 전해주세요. 크레이그는 잠겼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자신은 머리를 두 손에 꼭 쥐고 그의 젊음을 기억하기 시작했고 레이첼 크레이그는 어머니와 혼자 자랐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아버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그의 아버지가 극지 탐험가이자 지질학자였다는 동화를 말했습니다. 크랙은 자라면서 모든 것을 스스로 이해했고 더 이상 유아기부터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크레이그는 음악을 좋아했고 오랫동안 앉아서 좋아하는 멜로디를 들을 수 있었고 한 번은 그와 그의 어머니가 지인들을 방문할 때 5살짜리 소년이 앉았습니다. 피아노 앞에서 건반만 연주하면 간단한 곡을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음악 수업에 보내기로 결정했고 그곳에서 레이첼 크레이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2개의 거대한 활과 악보 폴더를 들고 있는 귀엽고 마른 소녀를 보고 그가 얼마나 놀랐는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은 한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날부터 레이첼과 크레이그는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고 그들은 음악대학에 입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함께 처음으로 큰 성공을 거두었고 수년에 걸쳐 콘서트에서 공연했습니다. 그들의 어린 시절 우정은 점차 진정한 사랑으로 바뀌었습니다. 레이첼은 그녀는 언제나 너무나 경쾌하고 몽환적이었습니다. 물질적인 것은 그녀가 사랑하는 음악과 함께 살았고 음악가의 월급이 적고 모든 것을 절약하면서 아주 적은 돈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 모든 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크레이그는 자신의 집에 멋진 차를 갖고 잘 차려입고 편안하게 살고 싶다는 꿈을 꾸는 다른 남자들처럼 짜증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을 마친 후 더 이상 교육을 받지 않고 대신 무역과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부부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점점 더 크레이그 뭐 하는 거야? 음악을 포기하지 마. 내 재능이야. 넌 정말 재능이 있어. 내 손가락은 연주를 위해 태어났는데 그 남자가 화를 냈어. 레이첼 이해가 안 돼. 넌 이 세상 사람이 아니야. 돈 우리가 가난한 걸 모르지? 콘서트가 필요한 음악으로 버는 몇 푼으로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지금은 너에게 이 금 귀걸이를 줘서 잘 입고 잘 먹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 다른 여자도 기뻐할 거야. 그것으로 당신은 개인 교습을 하고 나에게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하는 대신 스스로 좋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나한테 불리하게 이용하려고 해. 어쩌면 우리가 헤어지는 게 나을지도 몰라. 당신을 이해하지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변했는지. 당신은 거칠고 건조하고 영혼이 없어졌어요. 조용하고 단순한 가족을 원해요. 인생엔 부가 필요하지 않아.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심과 신뢰와 사랑이고 넌 이 돈에 미쳐버렸어. 넌 며칠 동안 눈이 빨개졌어.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았을 때 음악을 완전히 포기했어. 피아노 과외 안 할 거야. 아이들한테 돈 안 받을 거야. 크레이그는 화를 내며 손을 잘 흔들고 내 멋대로 살다가 날 떠난 걸 후회하게 될 거야. 내가 큰 사업가가 될 테니 두고 보자고. 그래서 그들은 논쟁을 벌이고 정당한 이유도 없이 어리석게 헤어졌습니다. 크레이그는 자신의 경력을 추구하고 곧 자동차 수리점 체인을 열었습니다. 그는 바퀴 달린 다람쥐처럼 밤낮으로 일했고 버네서를 만났고
결혼하고 딸을 낳고 이것으로 다른 걱정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친 회오리바람 뒤돌아 볼 시간도 없었고 아내의 죽음으로 남자는 크게 약해졌지만 레이첼을 만나 그녀의 매력에 빠졌다. 다이애나를 사랑하지 않았다고는 말할 수 없다. 그 특유의 빛과 순수함을 제외한 모든 것에 열정과 애착이 있었다. 레이첼과 음악을 함께할 때 느꼈던 행복감과 떨림이 이제야 레이첼이 쓴 젊은 시절의 멜로디를 들었을 때 가슴이 뭉클해졌고 격렬한 그리움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레이첼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하어트 투 하어트 어떻게 보든 첫사랑은 사람의 마음속에 평생 살아서 어떤 상황에서도 잊혀지지 않아 남자는 다음 날이 기다리기 힘들 정도로 꼼꼼하게 면도하고 아침 준비를 하는 남자는 기다리기 힘들었다. 다이애너는 미용실로 떠나기 위해 레그즈에 대한 무의미한 수다와 이웃과 지인을 위한 뼈 세척에 대해 그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캐렐은 리서를 학교에 데려가 집으로 돌아갔지만 레이첼과 함께 크레이그는 흐릿한 실루엣과 꽃향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향수와 그녀의 부드러운 종소리 같은 목소리는 변하지 않아서 크레이그는 외쳤다. 어제 캐롤이 크레이그가 나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을 때 나는 정말 놀랐고 당신은 너무 많이 변했고 잔인하고 저명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바보였기 때문에 헤어졌는데 2주 전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으면 한 무리의 러피언즈가 나를 공격했고 얼굴에 후추 스프레이를 뿌렸어요. 이제 거의 눈이 멀었어요. 흐릿한 실루엣만 보입니다. 의사들이 수술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캐롤이 당신에게 아들이 있다고 말했어요. 아담 레이첼 말해요. 그 사람은 내 거예요. 진실을 말해줘요. 나한테 정말 아들이 있나요? 여자 편에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끊으세요. 아담은 당신 아들이에요. 난 당신 외에는 다른 남자와 사귄 적이 없어요. 당신을 내 머릿속에서 지우려고 아무리 당신을 잊으려고 노력해도 그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들은 내 어린 아들을 데려갔고 내 마음은 아프다. 잠도 잘 수가 없다. 고아원이 열리는 밖에서 힐이 창밖으로 나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내가 무슨 짓을 했기에 이 모든 일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도 잘못한 적이 없다. 내 인생을 망친 그 강의력 좋은 염소가 싫어. 그는 단지 나에게 최대한 상처를 주기 위해 모든 사람에게 돈을 지불했습니다. 나는 너무 절실해서 그의 조건에 동의하여 그가 내 아들을 돌려줄 것이라고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크레이그가 손을 꼭 쥐고 거의 소리칠 뻔했어요. 아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제가 당신의 아들을 돌려보내는 것을 도와줄게요. 그의 모든 정보와 당신의 정보도 제게 주세요. 적임자를 찾을 테니 최고의 변호사를 고용하고 우리가 함께 할 거예요. 그 놈을 쓰러뜨리세요. 나 경찰서에 연줄이 있어요. 기억하세요. 헨리 블랙, 당신은 믿을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경찰 대장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담을 다시 데려올 테니 제 아들이 고아원을 헤매게 두지 않을 거예요. 부디 저를 믿으세요. 레이첼, 모든 것이 괜찮을 것입니다. 나는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으며 이제는 그들이 따뜻한 작별 인사라고 말했다는 것을 당신에게 알리지 않을 것입니다. 레이첼은 진정으로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크레이그는 헨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는 그부들의 요청에 빠르게 동의했습니다. 레이첼은 감독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조건에 동의하는 척하고 회의를 주선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그녀에게 마이크를 주었고 그녀의 임무는 그녀의 상사에게 모든 것을 고백하게 한 다음 그가 잡힐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녀는 그렇게 했습니다. 레이첼은 괴로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들을 위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단호하게 원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마침내 동의했습니다. 완고한 소녀, 또는 왜 전화를 하는 겁니까? 레이첼 간신히 참을 수 있을 만큼 분노가 끓었지만 그녀는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한 한 에드워드, 내 아들을 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녹음기를 확인하고 떨리는 다리로 국장에게 갔습니다. 형사는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되면 레이첼이 창문을 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는 노크를 하고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국장은 의자에 앉아 배고프게 웃으며 감사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이 위아래로 인사하며 안녕히 주무세요. 내 작은 새 상황이 좋은 것 같군요. 수다도 많아졌네요. 잘했어요. 오, 몸이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불타오른다. 어서 옷을 벗어요. 그리고 레이첼은 그의 대담함에 숨이 막힐 뻔했고 그가 그녀를 공격하면 어쩌지 하고 겁에 질렸지만 아담과 밖에 있는 요원들의 생각이 그녀에게 용기를 줬고 그녀는 에드워드에게 샴페인과 과자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게 빨리?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까?
긴장을 풀자 그 사람은 반대하지 않아서 샴페인 코르크를 풀고 술을 잔에 붓는 동안 레이첼은 우리가 알기도 전에 에드워드의 말에 이르렀어. 난 당신이 나에게 돌려줄 거라고 확신해야 해. 내 아들 당신이 일의 책임자는 그 사람인데 어떻게 그런 짓을 했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내 명예를 더럽혔는지 모르겠어요. 에드워드 그라인드 처음부터 좀 더 호의적이었어야 문제가 없었을 텐데 아니 내 비서와 체육 선생님이 여기서 아무것도 없이 일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들은 당신보다 더 똑똑한 것으로 판명되었고 이제 훌륭한 급여와 정기 보너스를 받습니다. 아주 친한 지인이 후견 당국에 일하는데 내 후원 덕분에 그 사람이 거기까지 와서 나한테 돈을 갚았고 내 아들을 고아원에 가두고 난 산적과 증인을 고용해서 내 돈이 엉망이 된 걸 요즘은 다 해결해 주잖아. 날 믿어. 글쎄요. 난 당신을 좋아했어요. 당신에게 반했어요. 그래서 당신이 나에게 더 많은 기쁨을 줄수록 당신은 더 빨리 아들을 돌려받을 수 있을 테니 이제 편안하신가요? 이제 옷을 벗으세요. 당신은 말이 너무 많아요. 레이첼은 그녀가 단추를 푸는 척하면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블라우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서 빨리 열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기 시작했고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감독은 완전히 통제력을 잃었고 그의 나이에 비해 놀라운 민첩함으로 여자에게 달려가 그녀를 찢어버리려고 음란하게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블라우스를 벗은 레이첼은 비명을 지르며 반격을 시작했고 노인에게 반발하며 에드워드는 그녀를 밀기 시작했고 테이블에서 모든 것을 떨어뜨리고 닥쳐 멍청아 어차피 여기엔 아무도 없고 관리인도 남았어. 왜 다시 싸우기로 결심했니? 정신을 잃었어? 그 순간 허름한 문이 쾅 닫히면서 사무실로 들이닥친 그 요원은 재빨리 그 악당을 체포하고 그 나이대에 이런 추잡한 짓을 한 게 부끄럽다고 꾸짖었고 결혼한 남자인데 이미 손주가 있단 말인가? 그들은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알고 싶어 감독은 저주를 받고 벗어나기 위해 애썼습니다. 당신은 나를 손가락으로 감싸게 했습니다. 당신은 이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연줄이 있습니다. 경찰관이 빨리 그 사람의 입을 다물게 하세요. 우리가 당신의 연주를 처리할 것입니다. 나중에 어떻게 이 여자의 아이를 데리고 가릴 수 있었는지 레이첼은 마침내 긴장을 풀고 그녀가 방금 견뎌온 스트레스로 인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애덤을 나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경찰관에게 녹음 장치를 건네주면서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곧 아들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악당을 감옥에 보내겠습니다. 감옥 뒤에 있는 사건이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음란한 책임자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교육기관에서 수년 동안 일했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레이첼은 직장에 복귀했고 그녀의 좋은 이름이 회복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아들과 재회했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울면서 멈추지 않고 어린 아들에게 키스했습니다. 그동안 그는 그녀의 포옹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크레이그는 아들과의 만남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레이첼의 문제에 너무 빠져서 다이애나에 대해 완전히 잊어버렸지만 그녀는 옆에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고 상황을 명확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기야, 무슨 일이야? 넌 맨날 긴장해서 전화도 하고 레이첼과 그 아들 이야기도 하고 뭐 좀 설명해 줄래? 그 남자는 젊은 아내의 일그러진 환한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 순간 그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증오와 분노를 강하게 느꼈어. 그가 더 이상 그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녀는 결코 그의 딸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 것이 분명했습니다. 더욱이 크레이그는 그녀를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열정에 가까웠고 집착은 다이애나를 빠르게 소멸시켰고 점점 더 뻔뻔스러워졌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자신이 모든 것의 여주인이라고 상상하면서 거의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크레이그는 크게 한숨을 쉬며 불쾌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다이아나, 우리는 먼저 오랫동안 진지하게 이야기해야 했습니다. 당신의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레이첼은 나의 것입니다. 첫사랑. 오랜 사랑 음악학원에서 같이 공부하다가 어리석게도 헤어졌는데 알고 보니 이미 임신 중이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아담이라는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내가 아이의 아버지가 됐다.
두 아이리서와 애덤 다이애너가 더 잘 터졌습니다. 당신의 버릇없는 딸 외에 여기에 끔찍한 소년도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나는 아직 내 아이도 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나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크레이그는 쓰게 웃었습니다. 내 말을 듣지 않았어 다이애나. 우리의 로맨스는 너무 빠르게 흘러서 나 자신도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열정은 빠르게 사라졌고 2년 후 우리는 거의 낯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리사와 잘 지내지 못하고 분명히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 레이첼을 만났을 때 그녀에게 접근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그녀를 젊었을 때처럼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는 것이 불쾌하다는 것을 이해하지만 내일은 거짓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 수술에 대해 의사에게 물어보고 그러면 아마도 헤어져야 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거 지역에 있는 아파트와 제가 준 차는 당신에게 맡겨두고 와. 미안해요. 당신은 혼자예요. 일자리를 구해서 다른 사람들처럼 살아야 할 거예요. 다이애나가 벌떡 일어나 자신의 목소리가 아닌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무슨 말입니까? 저는 당신의 아내이므로 당신의 재산과 사업의 절반은 내 것입니다. 당연히 내 소유인 모든 것을 가져가겠습니다. 배은망덕합니다. 2년 동안 너랑 같이 살았으니 참기 힘든 딸이라도 참고 고맙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 그런데 나도 이제 너랑 같이 살지 않을 거야. 내 어깨에 또 다른 짐은 필요 없어. 난 그저 25살 앞으로 평생 즐겁게 살고 싶어. 남의 자식 돌보지 말고. 눈먼 남편은 크레이그는 참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구나. 건강할 때 선물 주고 금 사준다. 이제 장애인이니까 좋은 남편이 되는 거야. 난 너한테는 부족해. 그럼 지금 당장 작별 인사를 하자. 둘 다 화를 내며 너무 많이 말했어요. 이 불쾌한 대화를 나누기 전에 나아지고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자. 좋아요. 서두르지 마세요. 의사가 한 달 전에는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렇지 않으면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 신이시여 키스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불성실하고 거짓으로 들려서 그 남자는 아내에게서 멀어지고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날카롭게 대답했습니다. 다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다이애나 대리님이 보낸 회의 녹음을 들어야 합니다. 빨리 그 남자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속이 끓어오른다. 오, 이 비참한 병자. 그 사람이 나에게 아파트를 떠나고 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서 일해라. 신이시여. 난 이런 일을 할 의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다리세요. 내가 당신이 오랫동안 나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크레이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로서 그를 지지하기 위해 함께 가자고 제안한 레이첼 교수에게 상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너무 감동적이고 즐거웠습니다. 캐롤과 리사는 그날 방과 후 활동을 했습니다. 조각 그리기. 그들은 늦게 집에 와서 얼어붙었습니다. 집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도둑 맞았어. 모든 게 뒤집어졌어. 금고가 열려 있었어. TV가 없어. 선반에 문서가 있었어. 어쩌면 다른 것이 있을지 당장 알 수 없어. 경찰에 전화했어. 빨리 와. 그 남자가 캐롤에게 알았어. 리사와 함께 어린이방에 가라고 해서 잠그고 내가 도착할 때까지 누구에게도 문을 열지 마세요. 곧 도착할 거예요. 그는 즉시 자신의 병을 잊어버렸습니다. 크레이그는 카메라 녹화를 켰고 다이애나와 운전기사팀이 집안을 뛰어다니면서 모든 것을 움켜쥐고 있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렸습니다. 시력 전자제품 보석돈과 귀중품 서류 안에는 카메라가 있는지 전혀 몰랐기 때문에 화를 내며 거기로 가라고 소리쳤습니다. 남편, 당신은 나를 기억할 것입니다. 재빨리 따뜻한 곳으로 가는 티켓을 주문했습니다. 크레이그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재빨리 지문을 채취하고 두 연인을 잡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크레이그의 딸이 아버지를 껴안고 위로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말했잖아요. 다이애나는 아빠가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사악하고 사악해요. 안 됐고 넌 내 말을 믿지 않았어. 이제 그녀를 쫓아낼 거야. 크레이그가 그의 공주에게 키스하지 않니? 넌 너무 빨리 성장하고 있어. 그래, 다이애나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살지 않을 텐데 좋은 여자를 소개해주고 싶어. 그녀가 우리를 방문했을 때 이름이 레이첼이고 그녀에게 아들 애덤이 있을 때 기억해보세요. 그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이야기가 길군요. 당신도 나이가 들면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잘 지내길 바랍니다. 다이애너와 팀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감옥에 보내진 딸이 갑자기 불안한 표정으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눈이 다시 보이나요? 크레이그가 딸에게 대답했습니다. 월요일에 수술하러 갈 예정입니다. 당신과 캐롤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아담은 수술을 받을 것입니다.
너와 함께 그의 어머니도 나와 함께 병원에 갈 것이다. 캐롤의 말을 잘 들어라. 착한 여자가 되어라. 경찰은 팀의 아파트로 가는 뜨거운 길을 따라가서 연인들을 빨리 찾아내서 그들에게 수갑을 채워 경찰서로 데려갔다. 이제 두 사람 모두 직면하게 되었다. 크레이그에게 해를 끼치려고 시도하고 그에게서 물건을 훔치려 했다는 것에 대한 괜찮은 선고. 다이애나는 당황했습니다. 회색의 축축한 정부벽, 더러운 매트리스와 끔찍한 죽으로 그녀를 형언할 수 없는 공포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가 밤낮으로 울부짖고 자신을 저주한 것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완전 바보라고 말하면서 내가 왜 평화롭게 살지 않았는지, 이제 내가 이 팀과 무슨 관계가 있었는지 급히 크레이그를 만나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는 친절합니다. 그는 나를 용서할 것입니다. 나는 이 도시를 떠나는데 동의합니다. 감옥이 아닌 한 가능한 한 어디에서나 가능한 한 크레이그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고 모든 번거로움을 변호사에게 맡기고 수술을 받았습니다. 레이첼은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캐롤은 아이들과 함께 집에 있었습니다. 아담은 처음에는 수줍어하고 부끄러웠지만 활기차고 불안했습니다. 리서는 재빨리 그와 친구가 되었고 하루 만에 공통 언어를 찾았습니다. 그는 방과 후 에펠턴의 집에서 집처럼 느꼈습니다. 그들은 항상 병원에 있는 크레이그를 방문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곧 그의 눈에서 붕대가 제거될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열심이고 걱정스러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순간을 기다리며 크레이그, 레이첼, 캐렐과 아이들은 너무 가까워져서 진정으로 하나의 크고 친절한 팀이 되었습니다. 아름다워요. 똑같은 입술, 컬긴 속눈썹, 그리고 귀 뒤에 꽂은 자물쇠. 레이첼,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마침내 당신을 볼 수 있어요. 매 순간 당신을 존경해요. 내 아들을 만나요. 캐롤 덕분에 우리의 연주에 대해 평생 그녀에게 감사할 거예요. 피아노의 멜로디, 날 믿으세요. 내 영혼의 모든 것이. 기절할 뻔했어요. 당신이 직접 썼어요. 레이첼, 당신이 내 인생에 다시 나타나서 얼마나 기뻐요. 나는 이 모든 사업을 지옥에 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내 마음의 가시였습니다. 옆에서 나는 온 가족이 몇 년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 돈을 벌었으니 사랑 속에 마음대로 살자. 평화롭게 서로 즐기며 사랑하는 음악을 즐기며 괜찮습니까? 레이첼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크레이그를 안아주었습니다. 내 작은 바보야, 이건 내가 그때 너에게 듣고 싶었던 말이야. 너가 우리의 사랑과 음악 수업에 전화하는 것보다 돈과 사업을 선택한 것에 내가 너무 속상했다는 걸 알아. 나는 동의한다.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처음이었을 때를 기억하니? 뽀뽀해줘서 달빛 소나타를 연주하고 밤하늘의 북두칠성을 찾아 밤새도록 뽀뽀해줘서 나를 제키드로 감싸 안고 비를 슬며시 숨겨준 그 순간이 가장 행복했어. 날 믿으세요. 집에 가자. 모두가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리서가 자신의 아버지가 차에서 얼마나 자신감 있게 걸어 나오는지 보고 아버지가 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즉시 그에게 달려갔습니다. 만세, 아버지 회복되셨다니 너무 기뻐요. 빨리 가자. 우리가 구웠어요. 그런 케이크가 마음에 드실 겁니다. 애덤과 저는 캐렐, 애덤이 크레이그에게 감히 접근하지 않고 수줍게 옆에 서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들은 아직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남자는 리서에게 집으로 달려가라고 말하고 그 소년에게 직접 다가갔습니다. 안녕 아들, 드디어 나 너를 보고 잘 볼 수 있어. 우리는 닮았어. 귀와 미소는 확실히 내 거야. 부정할 수 없어. 엄마가 내가 내 아빠라고 했어. 전에는 너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는 게 너무 속상해. 그리고 당신의 인생에서 9년이 흘렀지만 이제 우리를 만났으니 가장 가까운 사람인 진짜 아버지가 되도록 해주세요.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결코 당신을 해치지 않을 것이며 그가 하는 모든 일에서 항상 당신을 지지할 것입니다. 소년에게 손을 내밀자 소년은 힘차게 악수한 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아빠와 엄마가 웃는 모습이 보이네요. 크레이그는 소년을 꽉 끌어안고 이제 우리는 모두 나와 함께 살겠습니다. 한 대가족이 리사와 화해한 것 같군요. 그녀는 당신의 여동생이므로 함께 뭉쳐서 인생에서 서로를 지지해주세요. 그날부터 점심 먹으러 가자. 부유한 사업가 크레이그 애플턴의 삶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예기치 않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성공적이고 번영하는 사업을 팔았고 가족과 음악을 돌보는 데 전념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피아노에 다가가 그가 가장 좋아하고 오랫동안 잊혀진 멜로디를 연주했으며 심지어 오래된 악보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레이첼은 그의 개인 교사가 되었고 그녀는 또한 레이첼과 크레이그는 엄청난 타고난 재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결과가 훌륭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쳤고 그들은 위험을 감수하고 사립음악 학교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부부는 자신의 삶에 관심을 끌고 싶지 않고 겸손하게 결혼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크레이그는 이제서야 자신이 다른 사람의 삶을 살아왔고 잘못된 직업, 잘못된 여자를 선택했고 관성으로 이 짐을 질질 끌고 왔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유일하게 후회하지 않는 것은 전혀 그의 딸 리서였습니다. 그녀는 그의 선샤인이었습니다. 이 모든 시간을 살고 창조하는 자극이었습니다. 레이첼은 천성적으로 부드러운 사랑을 받고 학교에서 일했기 때문에 리서와 빨리 친구가 되었습니다. 캐렐은 처음에는 그녀가 해고될까 봐 두려웠지만 크레이그와 레이첼은 서둘러 그녀를 안심시키기 위해 화해하지 마세요. 캐롤은 우리 집에 있어요. 당신은 더 이상 우리에게 낯선 사람이 아니며 아이들은 리사만 있어도 당신 없이는 지낼 수 없습니다. 여기는 지루하지 않았고 이제 모두가 지켜야 할 작은 꼬맹이 2명이 있습니다. 다이애나는 재판 전 구치소에 앉아 크레이그와의 만남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는 의도적으로 서두르지 않고 끝까지 끌어내며 그녀에게 영원히 좋은 교훈을 가르쳐주고 싶었습니다. 그 젊은 여인은 야위어졌고 피부가 칙칙해지고 생기가 없어졌습니다. 이 답답한 속에서 가장 가까운 몇 년을 보낸다는 생각은 다이애나를 아프게 만들었고 그러한 절망과 그리움이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전 남편이 그녀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녀는 구겨진 운동복을 입고 뒤통수에 기름진 머리카락을 꽂은 마른 다이애나가 협상을 위해 술에 들어갔을 때 거의 기뻐서 뛰놀 뻔했다. 그는 심지어 움츠러들기까지 했다. 다이애나와의 차이점은 그녀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았다. 흔적은 없었다. 그녀의 자신감과 뻔뻔스러움에서 벗어나 그 여자는 조용히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크레이그, 이제 용서해주세요. 이제 내 탓은 없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진술을 철회해 주시길 간청합니다.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다 난 그냥 여기서 죽어가고 있어 지금 당장 어머니에게 떠나고 다시는 당신의 삶에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합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용서하세요. 그레그가 대답했습니다. 질이 당신에게 훌륭한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당신에게 먹이를 주는 사람의 손에서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재산을 훔치지 마세요. 그리고 당신은 다음 남편을 죽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이제 제 시력이 완전히 회복되었으니 리사가 그녀가 얻은 멋진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캐렐 레이첼과 그녀의 남동생 애덤과 함께 그것은 그녀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사악하고 계산적인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진술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시 나타나면 당신은 분명 감옥에 갈 거예요. 카메라 녹화를 안전하게 보관했어요. 다이애나는 울고 조용히 속삭였어요. 감사합니다. 사과와 가족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살았고 이제 도시의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음악학교에 다니고 싶어 했습니다. 리사와 아담 역시 연주했지만 소녀는 기타와 드럼을 선택했고 리서는 여전히 피아노를 선택했습니다. 레이첼은 종종 자신의 멜로디를 작곡했고 크레이그는 시를 썼으며 가족 노래를 모두 함께 부르며 즐겼습니다.